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원성왕 편에 이어서 오늘은 예장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호에 슬플 애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얼마나 슬픈 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성왕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김양상과 함께 김양상이 먼저 선덕왕이 되고 5년 뒤에 김경신인 원성왕이 즉위를 합니다. 즉위 기간 동안에는 민심을 얻어서 치세를 잘 했나 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무난히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랏일에 너무 바빴으인지 자식 농사에는 좀 등한시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아들 가운데 인겸이 장남이었는데 인겸이 태자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태자의 장남이 바로 예장왕이 되는데 해공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예장왕은 13살의 왕이 됩니다.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뒤에서 누군가가 실권을 가진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되죠. 해공왕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인 만월태후가 일정 기간 섭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 예장왕의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삼촌들이 있습니다. 삼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원성왕의 둘째 아들인 김은승이 배후에서 아주 실제 권력을 굉장히 세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심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해공왕 때 백성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왕을 앞에 두고 뒤에서 실권을 가진 그것이 어머니일 때 어머니임에도 무도한 일들이 많았는데 삼촌이 그걸 맡게 되면 얼마나 흉흉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마타도어, 유언비어 이런 점성술에 기된 뭔가 민심을 좋지 않게 하는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8월 대보름 추석입니다. 추석 때 눈이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자,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 천재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찍 내리는 이 눈, 자,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설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지금 도해지 같으면 또 별 걱정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전화 이런 게 발달한 요즘 시대하고 다릅니다. 정막강산인 산촌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둑이 들어와도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강도가 설쳐도 모릅니다. 혹시나 살인이 있어도 흰 눈이 핏자국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은 내릴 때는 낭만이지만 내리고 쌓이고 난 뒤에는 그 적막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고요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통신이 잘 되지 않던 시절에 궁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눈이 내리자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것이 궁궐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예장왕을 비롯해서 김은성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귀를 따갑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은성이 임금들어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요즘 나랏일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청해진으로 나들이 가서 바닷바람도 쐬고 요즘 말로 힐링을 하고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장왕의 나이는 어느덧 22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고 혈기왕성하고 뭔가를 한참 알아갈 때입니다. 그대로 계속하면 예장왕은 좋은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김은성이 놓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해진 나들이를 시행합니다. 나들이 가는 길에 한밤 묵어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김은성이 만든 책략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여염에서 아리따운 여성이 있는 집으로 애장왕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고 애장왕이 아침에 나와 보니 김은승은 없습니다. 군사들이 애장왕을 체포해서 궁궐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전에 애장왕의 동생 채명이 늘 채근을 하던 터였습니다. 삼촌을 조심하십시오. 눈빛이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애장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명도 역시 나중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서 시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애장왕과 하룻밤을 묵었던 그 여인이 나중에 또 그 여인도 임금에 관련된 임금의 친인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난 아이가 장보고의 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란을 또 장보고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라 소성왕 또 일찍 39대인 소성왕 또 일찍 죽고 해서 40대 애장왕부터 45대 신무왕까지 1년, 2년, 3년 만에 죽은 왕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희강왕, 민해왕, 신무왕. 신무왕은 제위한 그해 바로 시해를 당합니다. 자, 이처럼 신라의 하대는 반란과 모반과 거기에다가 자연에서 계기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이 겹칩니다.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야단이 납니다. 흉흉한 민심 속에서 자, 이렇게 우리의 애장왕은 꽃처럼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임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민심이 흉흉할 때 백성들이 임금 탓을 하는 것, 또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임금 탓을 하는 것은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임금들이 제일 처음에 나라를 열 때 그걸 하늘의 메시지로 대리자인 자신이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곧 하늘이요 인왕시대의 습속이 계속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알고 보면 인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리 치산치수를 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가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고 저수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가뭄의 농사 피해도 줄이고 하는 게 임금과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것이었죠. 의무였죠. 그런 걸 태만히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겹쳐서 자연재해가 임금 탓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금 물난리가 많이 희생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을 잘 이렇게 대비하셔서 피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왕사에서 유일하게 왕비만을 보고 사셨던 흥덕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